2024년 3월 11학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연구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오늘 이 촬영하는 날이 3월 7일입니다. 이제 미국 대학 2024학년도 내규 합격자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아마 3월 14일 되면은 MIT가 나올 거고요. 아이비데이가 아마 3월 셋째 주 목요일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거 합격자 발표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제 12학년들은 이제 입시가 끝났습니다. 남은 건 누구죠? 11학년들입니다. 주니어들입니다. 금년도 2025학년도 얼리 지원까지 불과 7개월이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essay prompt, essay 시험, common application essay prompt와 coalition essay prompt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common app 원서 열립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11학년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이제 오늘이 3월 7일이고요. 이틀 뒤면은 금년도 첫 번째 SAT 시험이 열립니다. 미국은 디지털로 시작되는 첫 번째 시험이고요. 미국 영토 밖의 국제학생들은 이미 지난해 3월부터 디지털 어댑티브 적응형 시험을 봤습니다. 아직도 시험을 한 번도 안 본 학생들도 있고 또 그 학생들 가운데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을 또 있습니다. SAT 시험 다 봐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SAT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는 학생이 있고 이쯤에서 스탑해야 될 학생들도 있는데 이게 판단이 안 선다는 얘기죠. 포기해야 될 학생과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될 학생들이 있고 이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제 그저 죽어라고 SAT 학원에 가서 주말을 다 보낸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SAT건 HT건 첫 번째 시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다시 시험 보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3월, 5월, 6월, 8월, 10월, 11월, 12월 계속해서 시험을 치르고자 한다면 두 자로 바보입니다. 물론 지금 예일대학교가 내년부터 SAT, HT 리콰이먼트를 바뀌었고 아트모스도 시험을 점수를 내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국의 1900여 개 대학들은 SAT가 옵셔널입니다. 그럼 하버드대학이 2025학년도까지 하고 26학년도 내년에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또 바뀌는 학교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두 다 SAT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시점에서 정말 필요할 건가 아닐 건가를 판단하고 점수를 올릴 건가 말 건가를 판단하고 그 점수를 올린다면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서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SAT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그 긴 시간에 SAT 보낸다고 SAT가 오르지도 않을 뿐 아니라 SAT는 그림 이 퍼즐판에 그 많은 요소의 퍼즐판 가운데 한 조각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목숨을 걸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도 많다는 얘기죠. SAT 학원들이 제발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아이와 할 수 없는 아이를 구별하시고 어디까지 내가 목표를 세웠다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시고 우리 아이가 지원한 학교에 넣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넣은다면 몇 점까지 넣을 것인가, 어떤 학교를 넣고 어떤 학교를 안 넣을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 서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무조건 볼 거야. 5번도 보고 10번도 볼 거야. 제발 바보 같은 행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SAT는 전략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학생에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본다고 시험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하루 종일 보낸다고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전략적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SAT 학원을 배제한 전문가들의 상담, 전문가들의 조언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제 대학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보낼 목표 대학이 정해져야 에세이 점수가 충분한지 부족한지, 볼지 안 볼지를 정하고, 아카데믹 기록은 충분한지 안 한지, 그리고 엑스트라 카리큘러 액티비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어떤 액티비티를 쓸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한 것도 학교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인터넷을 통한 혹은 전문가를 통한 우리 아이가 가야 될 학교가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좁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꿈꾸세요? 아직도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MIT, 칼텍이세요? 꿈 깨세요. 거기 가는 한국 학생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전 지구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들어가봤자 4명, 5명 들어가는 학교를 아직도 꿈꾸고 계세요. 네, 라이너튼이 이건가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최대 학교가 어디고,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적정 학교는 어디고, 우리 아이는 여기는 가야 된다고 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어딘가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판단하셔야 되고, 학교를 선택할 때는 합격 가능성, 그렇죠? 그 다음에 학비 부담 가능성, 그렇죠? 그 다음에 전공, 교육의 질, 명성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학교 선택, 이게 중요하지. 우리 학부모님들, 아버지들 특히 술 한잔 잡수시고 우리의 하버드 가서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학교가 20개가 안 넘어요. 미국의 대학교가 4,000개고 그리고 명문대학은 2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대학 가운데 정말 좋은 명문대학이 많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고 대학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명성에 집착하지 마라.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명성은 피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결혼 생활 해보셨죠? 6개월 지나면 얼굴에 이쁘다 안 이쁘다는 문제가 안 됩니다. 뭐죠? 배우자의 성격과 마음과 능력과 의지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얼굴 이쁜 게 중요합니까? 서울대 연고대 졸업한 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분도 계세요. 죽어도 그게 첫 번째인 학생들도 부모님들도 있다는 얘기는 그 부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명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노후를 지키는 것, 즉 재정보조가 필요한가 안 한가를 반드시 결정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도 거짓말하는 유학원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미국 대학이 어떻게 국제학생과 유학생 유학생들에게 재정보조 장학금을 줍니까?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맞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재정보조를 달라고 장학금을 달라고 하면 학교를 확 낮춰야 됩니다. 그럼 연구소에서 받아준 스탠포드, 하버드, 다트머스, 카네기 멜론, NYU 이런 학교는 그럼 낮춰서 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새빨간 거짓말 그만하세요. 학교는 낮춰서 가는 게 아니라 맞춰서 가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재정보조를 달라고 하면 떨어진다고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실력 없어 떨어져 놓고 누구 핑계대요? 예, 왕서방 핑계댑니다. 돈 달고 떨어졌대. 새빨간 거짓말 그만하세요. 성적이 부족해 떨어진 걸 가지고 미국 대학에 돈 달고 떨어졌다고요? 창피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미국 대학은 정확히 중학생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 학비를 내고서 내 노후가 불행해질 것 같다. 그런다면 명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서 바꾸면 되니까 재정보조, 장학금, 영어로 파이낸셜을 주는 대학을 반드시 골라서 가기 바랍니다. 몇 개나 된다고요? 국제학생한테 890개나 됩니다. 미래연구소 금년에도 수십억 원 받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울 경우 꼭 재정보조를 받아야 한다. 이게 가난한 엄마, 중산층 엄마들의 꼭 지켜야 될, 명심해야 될 룰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 이제 부활절 방학금 있을 거예요. 그때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꼭 한번 가보세요. 아니 하버드 가지 말고요. MIT 가지 말고요. 스탠퍼드 가지 말고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를 가라는 얘기예요. 그 학교 가서 어쩔 거예요. 못 들어가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생 딱 4명 들어가는 하버드, MIT, 스탠퍼드 가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좋네. 그러고 말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꼭 가고 싶지만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가세요. 몇 개? 4개만 가세요. 예, 그리고 그 루트를 잘 짜가지고 가보십시오. 황금기 젊은 4년을 보낼 만한 대학이 어딘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결혼할 때 최소한 올해 연애는 안 해도 맞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캠퍼스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보고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입학사정관을 만나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많이 좀 물어보십시오. 지원하기 전이나 대학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능한 많은 학교를 방문하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없어지면서 마음껏 열렸는데 물론 예약하고 가야 됩니다. 그냥 휙 돌아보는 투어 필요 없습니다. 꼭 사전 예약을 해서 입학사정관을 만나고 학생들, 재학생들을 만나서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원한 대학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학교를 설정이라고 했죠. 그 가운데서 학교를 좀 더 좁혀가지고 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 면에서 보기 바랍니다. 아카데미는 어떻고, 재정보조는 어떻고, 전공은 어떻고, 학생의 생활은 어떻고, 전체 학생 비율은 어떻고, 시험률은 어떻고, 예, 이런 것들이 다양한 정보들이 온라인,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모르세요? 그럼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무조건 명성으로 고르는데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예, 대학 선택 방법입니다. 명성으로 고를 경우에 합격 가능성도 낮아지고 학생에게 안 맞아요. 그리고 명성이 좋다고 꼭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왜? 한국 사람이 아는 대학과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대학과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대학과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대학이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자기들 커뮤니티에 대해서 좋아하는 대학 그게 꼭 좋은 대학이 아니라는 얘기죠. 경쟁이 치열한 대학도 지원을 하지만 아까 말씀한 안정적인 대학도 지원하면서 그 대학에 다면적인 어떤 평가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가 괜찮은 대학이다 라는 것을 보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아이비리그를 꼭 가려고 그런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3+2 프리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아이비리그 가는 방법도 있고 3+3을 통해서 아이비리그 로스쿨 가는 경우도 있고 4+1을 통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아이비리그 대학원을 1년 만에 마치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반 유학원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죠. 미래연구소는 이런 정보를 끊임없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노력합니다. 자, 오늘 11학년들이 3월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학부모님들이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